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메일을 열어보며 세상에서 가장 기대되는 택시 손님이 되려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봇택시 2025년 6월 22일 오스틴에서 마침내 시작되는 자율주행 이벤트가 열리려 합니다. 자,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왔습니다. 진짜 운전자 없는 택시가 가능할까? 또 테슬라는 매번 약속만 하고 또 연기하는 거 아니냐? 특히 로봇택시 관련 발표는 2019년부터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언젠가라는 말뒤로 숨은 미래의 약속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르고요. 실제 초대장이 발송됐으며 차량도 준비됐고 운행 시간과 지역, 이용 조건까지 모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뉴스는 로봇택시 하나로 끝나지 않고 같은 시각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정체불명의 신형 테슬라가 목격되며 또 하나의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펼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테슬라가 보낸 초대장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일부 사용자들의 메일함에는 아주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보낸 사람은 로봇택시이고 제목은 테슬라의 로봇택시 이벤트에 초대되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드디어 말로만 듣던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첫 번째 이용권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이 초대장은 단순한 마케팅 메일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그동안 모호했던 예고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운행의 지역과 시간, 탑승의 조건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고 무엇보다도 이용자만 호출할 수 있다는 단서와 함께 1인 동반이 가능하다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한 명의 손님만 더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언론계는 즉각 반응하고 있고 CNBC를 포함한 일부 기자들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스틴에 같이 갈 수 있냐며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종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 초대장에 담긴 조건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 서비스는 오스틴의 도심 일부 지역, 즉 지오 펜싱된 구역 내에서만 호출이 가능하고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에 18시간 동안만 제한됩니다. 다만 공항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고 악천후 시에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 탑승의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수이고 반려동물은 탈 수 없지만 이 서비스 동물은 예외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버시 기능도 꼼꼼하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내부의 카메라는 평소에 꺼져 있고 비상 상황이나 요청 시에만 녹화되며 마이크도 사용자의 음성 명령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고 이 화면에 표시된다고 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처럼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의 정보가 정확히 적힌 초대장은 테슬라가 단순히 테스트가 아닌 실제 서비스를 가정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이 피드백을 받고 정식 런칭으로 가기 위한 리허설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가 이렇게 22일 로보택시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어왔습니다. 자,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인 웨이모가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 그동안 웨이모는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 적은 수의 차량과 제한된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고도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즉 정제된 환경에서 오차 없는 데이터를 천천히 쌓는 것이 바로 웨이모의 방법이고 이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 철학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웨이모는 자사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더 많은 데이터와 더 큰 모델, 더 많은 연산 자원을 투입할수록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인 예측과 계획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보는 그래프는 웨이모의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이 왼쪽은 5 엑사플롭스를 사용한 연산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134 엑사플롭스의 연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왼쪽을 보면 가려는 이 경로의 방향과 다르게 이 초록색 선이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연산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풍부해질수록 가려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연산이 늘어나면 경로를 더 잘 그리는 법을 배우고 길 읽는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확실히 연산이 많아질수록 수치가 정확해지고요. 또 경로의 계획에도 얼마나 정밀한가를 보여주는 차트도 확실히 이 데이터와 연산이 많아질수록 정확해집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 운전 연습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빈 주차장에서 천천히 연습을 하고, 이 다른 한 사람은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 결국 도로에서 수없이 경험을 쌓은 쪽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운전자가 되는 것인데, 이 현재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의 운전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가 이 모델의 실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테슬라가 줄곧 밀어붙여온 방향이 옳았다라는 것을 웨이모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고요. 이 테슬라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도조 슈퍼컴퓨터를 통해 수십억 킬로미터의 실제 도로 상황을 학습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진화는 결국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반면 웨이모는 정제된 테스트 구역에서 천천히 차량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더 많은 차가 필요하다라는 뒤늦은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자,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매우 명확하고요. 대규모로 차량을 배포하고 현실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즉 테슬라의 방식이 효율이 아니라 정답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테슬라는 이 로보택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리몬트 공장에서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정체불명의 테스트 차량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6월 19일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전후면은 위장막으로 덮여 있고, 전체적인 크기와 실루엣은 기존 모델들과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 차량의 길이는 모델 Y보다 약 50에서 60% 정도 짧아 보이고요. 또 모델 3보다도 10에서 20% 정도 작다는 분석을 AI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훨씬 컴팩트하며 도심 내 짧은 이동이나 공유 기반 서비스에서 이 최적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의 물리적 구조까지 이 새롭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과연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테슬라는 이미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한 저가 차량인 모델 2의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테슬라는 이 차량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차량의 명칭, 플랫폼, 양산 계획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이 모델 2인지 아니면 다른 모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테슬라는 단순히 기존 모델에 FSD를 덧붙이는 수준을 넘어서 자율주행 시대에 맞춘 새로운 하드웨어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차량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을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 투자자들의 반응과 월가의 시선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 따르게 되면 6월 30일까지 테슬라가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실제로 출시할 가능성은 단 22%로 보고 있고, 60%는 연말인 12월 31일 안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시장은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은 진보했지만 이 서비스화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남긴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이 트윗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윗이 올라오고 몇 시간 뒤 이 테슬라는 일부 사용자들에게 로보택시 이벤트 초대장을 실제로 발송했는데요. 이 말은 일론 머스크의 말이 단순한 수사나 기대감 조성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현실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 발언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돈을 벌 기회라는 뜻만이 아닌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로보택시가 수익을 가져다 줄 시간이라는 주가 상승의 전조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기술의 상용화와 서비스의 수익화, 그리고 시장의 신뢰 회복까지 모든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는 단순한 미래의 비전이 아니고요. 이제 테슬라에게 실질적인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기회, 즉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일론 머스크는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능성을 월가의 대표적인 테슬라 분석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데인 아이브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지금부터 황금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지 댄 아이브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행면에서 테슬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혼자서 2조 달러 기회를 만들려면 얼마나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어야 할까요? 테슬라의 모델이 얼마나 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웨이모는 분명 큰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4개 도시에서 23만 달러짜리 차량을 사용하죠. 제 생각엔 테슬라의 자율주행 황금기가 일요일부터 오스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범위 때문이죠. 존, 제 생각엔 내년 안에 25개나 30개 도시로 확장할 겁니다. 사이버캡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진정한 레벨4에 도달하면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1조 달러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건 테슬라의 가장 큰 성장과 밸류에이션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30개 도시에 도달하고 그 규모를 갖추려면 거의 완벽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델의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하시나요? 테슬라는 먼저 자사 차량을 거리로 내보내야 하고 또 테슬라 소유주들이 자기 차를 제공하게 하려는 계획도 있죠. 그게 1조 달러 가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수익성을 이루려면 필요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이버캡과 이 모든 게 어디로 가는지 볼 때 저는 결국 앞으로 7년, 10년 내에 운송 산업의 20%가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기술을 OEM으로 받아야 할 겁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시작이에요. AI를 생각하고 진정한 AI,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자율주행을 생각할 때 테슬라가 이 시장을 확실히 주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일요일 오스틴 출시와 함께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될 겁니다. 테슬라는 진정한 레벨 4를 보여줄 거고 우리는 뒤돌아볼 겁니다. 일요일은 테슬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순간이 될 겁니다. 다들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일요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웨이모는 도시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이번 주 초 뉴욕시에서 라이선스를 늘렸죠. 여기에 또 한 명의 다크호스, 아마존이 지원하는 족 자율주행 차량도 구축 중이죠. 향후 몇 년간 미국 차량의 20%만 자율주행이 된다면 다들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른 회사들도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운송과 기술이 융합될 거예요. 웨이모는 분명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우버도 점점 더 파트너십을 맺겠죠. 하지만 진정한 규모와 범위 면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올 회사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관점이에요. 이건 1년 200만 대 차량을 생산하는 회사를 생각할 때죠. 그리고 사이버캡은 결국 40만, 50만 달러를 넘길 겁니다. 그게 진정한 AI예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시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자, 영상을 다 봤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6월 22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두고 테슬라의 황금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로보택시가 테슬라에게 있어 마치 챗 GPT의 순간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챗 GPT가 AI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꾼 기술이었다면 로보택시는 자동차 산업의 게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라 생각합니다.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FSD가 차를 운전해주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거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의 예측처럼 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차를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용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하면서 테슬라는 그 생태계를 관리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앙 허브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이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FSD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 구조 자체를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핵심 엔진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댄 아이브스는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테슬라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약속을 해왔고요. 그중 일부는 실현되었고 또 일부는 미루어졌으며 우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뉴스와 루머, 희망과 실망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은 정말 다릅니다. 이 초대장은 실제로 발송되었고 차량은 달릴 준비를 마쳤으며 기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현재 전략을 바꿨고 월가는 다시 테슬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바로 우리 눈앞에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이 곧 시작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로보택시의 시작을 여기까지 기다려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 주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기대감이 소화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테슬라가 만든 이 변화의 방향성은 전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고요. 자율주행은 이제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진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시작점에 함께 서 있는 것이고 과연 테슬라가 그 출발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공식적인 라이브 방송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약 6월 22일 미국 시간으로 로보택시 관련 라이브가 열리게 된다면 오늘의 테슬라 뉴스 채널에서도 바로 생중계로 그 현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